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음이온 하면서 네. 음이온이 이게 이제 네. 유사과학도 아니죠. 사기과학이죠, 사실은.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예. 어제 작가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도 항의 전화가 한 통이 없었고 제 쪽에도 한 통이 없었다는 걸로 봐서 다들 이미 인식하고 알고 있다, 문제를. 혹은 이 업계에 계신 분이 방송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뉴스공장을요. 예. 음이온 관련 업계에 계신 분이. 예. 근데 이게 많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려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틀린 과학 찾기 2탄으로 지난주에 끝낼 때 이제 바이오리듬 얘기를 살짝 드렸고, 바이오리듬. 예, 그걸 이제 좀 조사를 했더니 요즘은 이 바이오리듬 신경 쓰는 분이 없더라고요, 거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바이오리듬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바이오리듬? 이 90년대 사실 제일 유행을 했고요. 네. 그때는 바이오리듬, 이 전자시계에 바이오리듬 그래프가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예. 뭐 몇 가지 입력하면 바이오리듬 나오고. 그렇죠. 이게 마치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네. 과학처럼 보이잖아요. 그래프가 막 그려지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유래는 뭐냐면 1906년에 아주 100년도 더 된 얘기죠. 100년 전에. 독일의 비렐름 프리츠라는 의사가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의 병력 기록 카드를 조사하다가 어떤 증세들이 규칙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의학적 근거도 통계적 객관성도 없이 창조해낸 것이 바이오리듬이고요. 환자 보다가 그냥. 예, 자기 환자 보다가. 자기 환자 보다가. 예, 그러니까 뭐 정말 넓은 어떤 통계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네. 지금 들어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네.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신체, 감정, 지성 세 가지가 네. 2, 30일 단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찍으며 반복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런 게. 근데 옛날에는 이게 뭐 당연히 그냥 과학인 것처럼 인식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어떤 의사가 자기 환자 보다가 무슨 충분한 모집단을 확보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환자 보다가 이런 거 그 환자의 특징일 뿐인데 그 환자 몇 명의 특징이죠. 특징일 뿐인데 그런 기준이 있다고 만들어낸 게 이제 신체, 감정, 뭐라고 지성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너무 안 쓰여서 이걸 뭐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싶고 네. 그래서 오늘의 진짜 주제는 뭐냐면 네. 지난번 음이온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바로 너무나도 익숙한 원적외선입니다. 원적외선. 네. 누구나 뭐 여러 번 들어봤을 광고에서도 원적외선. 이거 원적외선 하면 또 게르마늄 아닙니까? 게르마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될 텐데 게르마늄. 찜질방. 예, 네. 찜질방. 찜질방 연결되네요. 네. 지난번에 제가 매트 나오고. 그래서 매트 나오고 뭐 조리기구도 나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일본 히타치의 그 음이온 컴퓨터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음이온이 나온다는 컴퓨터. 이 90년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는 바이오 텔레비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 안 납니다, 그거는. 이게 얼마 전 우리 그 저쪽 뭐죠? 그 교도소 관련해서 유명하셨던 그 S사의 그 전자 회사에서 당시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요? 예. 삼성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냥 재미있어 보려고요. 네. 이 TV에서 원적외선을 내뿜어서 꽃이 시들지 않게 한다는 광고도 했어요, 그때. 예. 원적외선이 안 나오는 TV에서는 앞에는 꽃이 시들고 얘는 안 시들고 예, 그런 그래요? 식으로 팔았습니다. 네. 네, 원적외선이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뭐 강력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대충 효능을 설명을 드리면 네. 일반 열보다 80배나 깊은 피부 심층에 침투한다. 4, 5cm 침투한다는 얘기니까 뼛속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열이. 일단 얼핏 들어도 이 4, 5cm가 8에서 4, 5cm.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게 무슨 이렇게까지 침투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세균과 암세포를 죽이고 뭐 혈관과 뼛속을 치료하고 암세포를 죽여요?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리고 세포 속 수분과 단백질 분자를 공진시켜서 뭐 세포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신진대사가 높아지고 혈전을 불애하며 체질을 산성에서 약 알칼리성으로 개선한다. 우리 전에 이 얘기했었잖아요. 이런 거 없다는 거. 네, 근데 역시 나오고 있고 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노폐물을 배설시켜주고 수분을 유지해주며 기타 등등 엄청난 효능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SF적이네요, 굉장히. 네, 굉장히 네, 전설과 신화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원적외선이 뭔가 지난번 음이온처럼 살펴보자면 원적외선은 꽤 적외선이죠. 적외선인데 이제 적외선은 아시다시피 붉은색 바깥쪽에 있는 빛이잖아요. 네. 적외. 그렇죠. 예. 네, 적외선인데 이 중에 이제 좀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낮은 쪽은 원적외선 그리고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은 것은 근적외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열이라고 느끼는 게 근적외선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빛이에요. 사실상 모든 물체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물체에서 다 조금씩 나오고 있죠. 원적외선이라는 예, 원적외선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굉장히 특별한 물질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이게 과연 그런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인가? 네. 당연히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걸 보면 아니겠죠. 일단 피부 3, 4cm 안까지 투과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이거 리가 자체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네? 빛이 무슨 드릴이에요? 피부를 파고 들어가게? 그렇기는커녕 피부 표면 단 0.12mm, 0.2mm 내에서 모든 에너지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네. 피부를 뚫고 들어간다는 건 피부를 태우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차라리 근적외선이 몇 밀리미터 정도 투과되니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이 그냥 근적외선은 그냥 열이에요, 열.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니까 근적에서는 탄다는 얘기 아니에요. 피부가 투과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아주 세진 않으니까 이제 열감이 느껴지는 거죠. 원적외선도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그 열감이 깊이 들어가는 게 원적외선보다 근적외선이 더 낫다. 열감이. 예, 네. 라는 것이고 아까 뭐 물속에 분자를 공진시키고 어쩌고 했잖아요. 네. 그걸 하는 것은 원적외선이 아니고 네. 마이크로파인데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는 어디 쓰느냐면 전자레인지에 쓰는 거죠.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예, 만약에 원적외선이 이런 것이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신체가 끓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맞으면. 안에 이제 수분이 끓게 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에 손을 집어넣고 돌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제 건강에 좋겠다고 뭐 쓰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예. 그래서 원적외선의 효과라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껏해야 몸을 조금 따뜻하게 만드는 정도. 뭐 약간의 연애.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 살짝 따뜻한 정도. 그렇죠. 예. 그 정도 미미한 수준인데 이게 문제는 엄청나게 과장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도대체 것처럼. 어디서 출발해서 원적외선이 그렇게 좋다고? 이 원적외선하고 게르마늄, 저마늄이라고 요즘 하는데 이게 다 얽혀 있는데 원래 일본에서 시작했죠 이것도. 이런 건 다 일본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아사히 카즈이코라는 사람이 예.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물에 용해되는 게르마늄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파는 회사를 만들었고 이게 이제 기적의 치유제라고 스스로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치유제. 네.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고요. 네. 1975년부터 이미 시작을 했고 이 사람은 이제 먹는 게르마늄, 바르는 화장품 게르마늄도 만들어 팔았어요.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의약품 독성학 저널에 예. 먹었다가 뭐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 소개되는 등 게르마늄. 먹은 경우 네. 발찌 바른 같은 게 경우. 그렇진 않죠. 네. 바른 경우는요? 바른 경우도 이제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런 위험한 물질인데 위험한 물질인데.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요즘 팔찌로 많이 만들어서 쓰거든요. 목걸이나.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는 올 설에 네. 가장 효자 상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인식이 있어요. 네. 원적외선 뭐 옥장판, 옥은 여기 똑같은 케이스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런 느낌의 광고들 있지 않습니까? 게르마늄, 옥, 뭐 그 어르신들 예. 몸 쓰시고 하는데 부인 저기 뭡니까 부모님들한테 네네. 사드려야 되는 어떤 항목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게르마늄 침대, 게르마늄 장판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이게 차라리 열이 좀 나오는 것, 그러니까 뭐 전기로 열을 낸다거나 아니면 조리기구는 원적외선이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원적외선 자체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온다고 해서 의미도 없거니와 상온에서 쓰는 반지나 팔찌나 목걸이 같은 거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전혀 아무 기능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다. 침대 게르마늄 성분이 얼마나 들어가서 게르마늄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런 침대 효과는 없는데 거꾸로 몸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쁠 건 없습니다.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근데 비싸기 때문에 이제 정신 건강에 나쁘죠. 돈은 많은 돈을 이 방송을 듣고 나면 정신건강이 나쁜 거죠. 차라리 내버려뒀어야 하는 건데 기왕에 산 거. 예? 이 아사히 카즈이코라는 게르마늄 만드신 분, 유기 게르마늄 만드신 분의 과학적 사고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이런 식으로 말하세요. 원자번호 32인 게르마늄의 원자는 원자번호 14인 실리콘보다 더 크다. 더 큰 원자는 더 좋고 색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안과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눈치료나 이렇게 받고 네. 그때 적외선을 쏘잖아요. 네. 빨간. 네. 그걸 보고 처음에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저온으로 이렇게 뭐랄까 뜨거우면 안 되니까 저온으로 치료하는
치료라기보다 이제 뭐랄까 좀 보호해준다고 할까? 그러니까 그 논리를 일반인이 따라가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 상식인이 이런 어떻게 해서 이런 논리가 도출됐는지를 사실 이해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장사 때문에 탄생한 거니까.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 아니라는 것만 알자. 그렇습니다. 결론 짓자면 원적 개선 거의 효과 없고 특히 반지 팔찌 필요 없다. 원종우 씨였습니다.